안녕하세요. 디자인 입문한 힙합 스트리트 시초를 발표를 맡게 된 패션 마케팅 연지민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친구는 패션 디자인 김시현 친구입니다. 힙합의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힙합의 어원은 1970년대에 등장하였는데요. 힙합은 1970년대 미국 뉴욕의 브롱스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춤과 대중음악으로부터 파생된 거리 문화입니다. 힙합은 사회적 저항과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힙합은 랩, 비보잉, 그래피티, 비트박스 크게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힙합이라는 이름은 그랜드마스터 플리시 앤 더 퓨리어스 5의 래퍼였던 킵 카우보이라는 래퍼가 만들었습니다. 킵 카우보이가 군 입대 후 행군하는 병사들이 외치는 힙, 합 소리에서 재즈의 즉흥음악과 같다는 영감을 얻어 군 전역 후 자신의 랩 공연 중 즉흥으로 힙합을 넣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힙합 문화에서 파생된 의복을 힙합 패션 또는 스트릿 패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은 그랜드마스터 플리시 앤 더 퓨리어스 5들의 5 그룹입니다.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래퍼가 킵 카우보이라는 래퍼입니다. 다음으로는 1980년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서는 뉴욕 브롱스에서 발전한 힙합 문화와 함께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은 아디다스, 퓨마, 나이키 같은 스포츠 브랜드가 핵심이었습니다. 런 DMC가 아디다스 트랙수트와 슈퍼스타 운동화를 힙합 패션으로 만든 대표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골드 체인, 큼지막한 액세서리로 부와 자존심을 표현하였습니다. 힙합 패션의 시초는 놀 때 방해되지 않는 딱 맞는 옷이나 댄스복, 에어로빅 의상 등의 타이트한 핏을 선호하다가 그 춤 사이의 모습을 더 효과적으로 보이게 하고자 배기진과 오버사이즈 룩으로 자유롭고 터프한 무드 연출이 대세였습니다. 캥걸 모자와 버킷햇 등 독특한 헤드웨어가 스타일 포인트로 오리지널 힙합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DIY, 그래피티 스타일 프린트로 개성을 강조했으며 패션이 사회적 저항과 정체성 표현 수단이었던 시기입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의 영향으로 패션이 곧 문화로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참고하시면은 검정색 바지에 그래피티 스타일로 개성과 사회적 저항을 표현하였으며, 우측에 있는 미국 래퍼인 에미넴의 착용 모습을 살펴보면은 저 아우터로 나이키 아우터를 입고 있으며, 또한 골드 체인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타이트한 핏이 아닌 오버사이즈 같은 룩으로다가 힙합 패션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990년대로 넘어오면은 일본에서 스트릿웨어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트릿 패션의 부상은 일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제잉을 하던 니고라는 사람은 베이싱 에이프라는 브랜드를 설립하여 전 세계 스트릿 패션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베이싱 에이프는 대담한 디자인, 특히 상징적인 위장 패턴과 상어 후디로 유명해졌으며 전 세계 패션 애호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베이싱 에이프의 한정판 제품과 독점성은 스트릿 패션에서 하이프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스트릿 패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을 살펴보면은 베이싱 베이프에서 나온 상어 후디입니다. 이 상어 후디는 한정판 디자인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특히 미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상어
서머 후디입니다. 이렇게 베이싱 에이프가 스트릿 패션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스트릿 패션과 힙합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부터 한정판에 대해서 수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베이싱 에이프와 같은 브랜드 말고도 미국에서는 1994년 제임스 제비아에 의해 설립된 슈프림이 탄생합니다. 슈프림은 스트릿 패션과 힙합 패션이 틈새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작은 스케이트숍으로 시작했지만 아티스트, 디자이너,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슈프림의 한정판 발매 전략은 독점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2017년 슈프림과 루이비통의 협업은 스트릿 패션과 힙합 패션이 하이 패션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듯이 저 옷과 모자는 슈프림과 루이비통이 콜라보하여서 나온 옷과 모자입니다. 슈프림과 루이비통이 콜라보한 것 외에도 1990년대에는 스포츠 브랜드와도 콜라보가 진행되었는데요. 루이비통과 나이키와의 협업을 통해 스트릿 패션과 하이 패션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양쪽 모두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스니커 문화의 스니커는 스트릿 패션의 핵심 요소였으며 1990년대 에어 조던과 같은 한정판 스니커는 도시 문화에서 지위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니커 수집가들은 스트릿 패션을 주류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한정판 스니커 출시 이벤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들은 아티스트 및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통해 스니커를 하이 패션의 아이템으로 승격시켰습니다. 특히 나이키의 에어 조던 브랜드는 스포츠, 음악, 패션을 결합하여 스트릿 패션의 상징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진들은 나이키의 에어 조던 브랜드의 한정판 모델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나이키 에어포스 1세대 같은 경우는 구하기조차도 힘들고 많은 스니커 수집가들이 구하려고 아동바동 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는 스트릿 패션이 조금 주춤하다가 2010년대 오프화이트의 등장으로 다시 부흥하게 됩니다. 오프화이트의 버질 아블로는 나이키 간의 협업으로 스트릿 패션이 패션 산업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협업들은 스트릿 패션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이 패션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문화적 운동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프화이트는 스트릿 패션 미학과 하이 패션 감각을 결합하여 젊고 패션에 민감한 대중들에게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오프화이트의 창립자인 버질 아블로는 오프화이트를 런칭을 하면서 오프화이트의 설립자인 버질 아블로는 오프화이트를 런칭을 하면서 루이비통 남성복의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때 루이비통 남성복 예술 감독으로 취임하면서 스트릿 패션을 럭셔리 패션 세계로 끌어들인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블로가 루이비통에 임명된 것은 스트릿 패션이 럭셔리 패션의 정식 일부로 인정받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창립자인 버질 아블로는 굵은 타이포그래피, 인용 부호, 그리고 산업적인 디자인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정의했으며 이는 오프화이트를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브랜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신발 사진들은 나이키와 오프화이트가 콜라보하여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에어 조던 라인입니다. 나이키와 오프화이트의 콜라보로 인해서 스트릿 패션은 럭셔리 브랜드와 견주어서 볼 수 있게끔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나이키와 오프화이트의 콜라보로 인해 발렌시아가, 버버리 등의 럭셔리 브랜드들 또한 스트릿 패션을 패션쇼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아잘리아가 발렌시아가에 있을 당시, 그리고 리카르도 티시가 버버리에 있을 당시, 이 둘의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스트릿 패션 요소를 통합하였으며 큰 실루엣, 그래픽 프린트, 그리고 스니커를 디자인에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우측에 모델이 입고 있는 의상들은 뎀나 바질리아가 발렌시아가의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을 때 패션쇼에 등장한 스트릿 패션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피카르도 티시가 버버리의 디자이너로 있을 때 그래픽 프린트 그리고 큰 실루엣을 통하여서 제작한 스트릿 의상입니다. 스트릿 패션과 하이 패션의 융합은 패션의 럭셔리 시대를 열었으며 럭셔리 브랜드들은 스트릿 패션이 가진 젊고 푸른 에너지를 포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스트릿 패션이 반항적인 하위 문화에서 시작해 하이 패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진화 과정은 그 지속적인 매력과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성장할 모습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